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네,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에서 정말 반가운 얼굴이죠. 네, 스페셜리스트 염승환 이사님, 염볼리님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이렇게 힘없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실 거예요? 오늘 다들 아마 힘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저도 좀 시장이 좀 좋았으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오늘 또 너무 좀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사실 뭐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즐겁게 하고 싶은데 네.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입장도 있으니까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차분하게. 최대한 좀 차분하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연초부터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뭐 1월 효과는 쑥 들어간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1월 효과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사실 또 우리나라가 지난 뭐 작년 하반기부터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연초 되면서 시장의 색깔이 너무 갑자기 또 바뀌었고 미국이 생각보다 너무 긴축을 빨리 하니까 이게 6월에서 금리 인상도 3월로 좀 당겨진 상황이고 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양적 긴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도 던져버리겠다. 이러면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흡수된다는 건 성장주한테는 원래 이제 공식이 있잖아요.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이 위축되면 이제 성장주한테 불리하다. 네. 근데 작년에 하반기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일명 이제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네, 네. 약간 꿈과 관련된 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뭐 위메이드라든가 덱스터 같은 경우 한번 주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실 네. 주가들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팔자. 이거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좀 비싼 거 아니냐. 그리고 찾아봤더니 이제 작년 2, 3월에 그때랑 지금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당시에도 뭐 포스코나 한국조선해양이나 은행주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되게 쌌는데 못 갔을 때였어요. 근데 네. 그때도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그 기업들은 급등하고 성장주는 무너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1년 만에 이 비슷한 흐름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간다기보다는 가격이 싼데 금리 상승에 유리한 그런 기업을 찾아서 시장이 찾아 들어 있는 것 같고 대신에 그걸 사기 위해서 기존의 고밸류 기업들을 다 팔아버리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미국도 똑같이 지금 전개가 돼요. 다우는 별로 안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 공이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이 연초부터 연출이 되고 있다. 근데 약간 이제 가치주하고 성장주 경계에 있는 기업들은 빠지긴 빠지는데 생각보다 낙폭은 덜 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되게 포지션이 애매한 게 옛날에는 민감주였거든요, 가치주. 근데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또 성장주로 평가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좀 빠지긴 빠지는데 그렇게 뭐 낙폭이 크진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대표적인 그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그 뭐 네이버, 네. 카카오 아니면 게임주, 근데 코스닥의 이제 대표적인 2차전지 소재 네, 네. 이런 회사들은 그냥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0% 가까이 빠질 정도로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네.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1월 효과보다는 1월 효과가 아니라 그냥 시장의 색깔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네. 그런 양상인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큰 기업들이 성장주가 좀 일부 많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고 특히 성장주 코스닥에 다 있잖아요. 그 그쵸. 시총상이.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낙폭이 코스피에 비해서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코스닥이 한 2%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은 좀 코스닥에 역시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봐주셨고요. 이제 좀 세분화해서 자세한 시장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시장 분위기 안 좋은 게 환율도 한 몫을 했죠. 뭐 1,200원 근처까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거잖아요. 네. 이 이유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하는 거는 그러니까 드문 케이스죠. 이렇게 환율이 1,200원 넘을 때 외국인들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파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위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달러 네. 강세 현상이죠. 그게 좀 컸던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일단 이제 주로 사는 업종을 제가 봤어요. 전기전자. 네, 전기전자하고 최근에 제일 많이 사는 게 LG화학을 많이 맞아요. 사요. 화학주. 그러니까 의외죠. LG화학. 그러니까 그렇게 LG화학을 또 그전엔 팔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급나가다 보니까 사는데 또 최근에 은행주, 자동차
조선업종 이렇게 이제 많이 빠졌던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이거 위기라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융단 폭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환율 상승도 1,200원 이상에서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좀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면요. 외국인들이 환율도 올라가지만 그냥 업종이 없어요. 그냥 다 던져버립니다. 다 던지고 그냥 나가버리는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와중에 외국인들이 파는 걸 보면은 주로 서비스 업종, 인터넷, 게임, 네네. 성장주, 2차전지, 소재 이쪽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그 섹터 쪽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살 건 사고 팔 건 팔고 있다. 근데 그 사는 섹터가 삼성전자가 속해 있다 보니까 워낙 네.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일단은 그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아직까지는 부양책이 너무 약하죠. 저번에 금리를 낮췄는데 네. 진짜 찔끔 낮췄어요. 0.025%가 원래 기본인데 0.05%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만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부양책을 쓰는 것 자체는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3월 전인대에서 아마 한 번 더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걸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그걸 좀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하면 또 우리나라 수혜주들은 또 경기 민감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도 그쪽 섹터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안화가 아직까지는 견조해요. 위안화랑 원화랑 항상 같이 가는데 유독 작년부터는 위안화는 강한데 원화만 약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위안화가 이렇게 강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환율은 좀 올라간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이 환율이 꺾여야 증시도 좋아지겠지만 외국인들은 일단 위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산업과 기업에 집중하고 있다. 외국인도 똑같이. 그러니까 숲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나무 보고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위기 아니고 그냥 강달러 현상인데 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 3월달에 전인데 또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율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좀 분석해봤고요. 이제 좀 업종 얘기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좀 섹터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스터마켓 2022에서 친환경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언급을 주실 때 뭐 다양한 얘기해 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폐 배터리 이쪽도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폐 배터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건 있어요. 폐 배터리가 작년 말부터 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올해 아마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할 거예요. 그 기업이 이제 대표 기업이거든요. 이 진짜로 성일 하이텍? 예, 네. 그 회사가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이 폐 배터리. 그래서 올해 공모주 총액 통해 그러니까 IPO 통해서 상장을 아마 할 거예요. 상장 준비 중인 걸로 아는데 아마 그때쯤 되면 또 관련 기업들이 한번 부상을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공부는 무조건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터리는 한 번 쓰고 물론 버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도 사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실 거예요. 한 2년 쓰다 보면요. 느려요. 느린 데다가 이게 충전을 빨리 닳죠. 예, 너무 빨리 닳죠.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충방전을 하다 보면 배터리 성능이 당연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전기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차도 뭐 5년, 최소 5년, 이제 많게는 자동차는 10년은 써야 되니까 네. 그 정도 만약에 5년에서 10년 정도 쓰다 보면 분명히 성능이 저하되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500km를 주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400에서 300밖에 안 나와요. 그럼 배터리를 교체를 하든가 새로운 차로 바꿔야 될 텐데 네. 근데 이제 배터리라는 거는 그 안에 광물이 되게 많잖아요. 니켈, 코발트, 뭐 망간 그게 다 돈인데 이걸 네. 버리는 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활용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리사이클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아예 이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원재료를 다 뽑아요. 네. 뽑아서 다시 배터리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배터리를 이제 그대로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 개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70%까지 떨어진 성능을 뭐 90까지 올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그걸 뭐 리사이클링 하는 거죠. 그런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 전기차가 아직은 많이 안 팔렸잖아요. 기존 완성차에 비해서. 네. 근데 점점 많이 팔리면 그 사이클은 돌아야 하겠죠. 근데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나서도 어느 정도 타야지 이게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쵸. 폐 배터리 공부는 해놓으시되 아직은 너무 크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은
그 폐배터리 시장이 실제로 커지려면 타고 5년은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려면은 만약에 작년이 전기차 시대의 원년이라고 치면 2026년은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빠르다, 저는. 네. 대신에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 시장 자체는 어쨌든 언젠가 다가올 미래니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뭐 네. 인선 ENT 같은 기업이 있는 게 그 재활용 네, 폐기물. 그 아마 네. 아실 거예요. 그 건설 폐기물로 유명한데 네. 자회사 중에 인선 모터스라고 있거든요. 아. 그 회사가 자동차를 파쇄하는 회사예요. 파쇄하면 자동차에 각종 부품 나오죠. 그 고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고철 같은 거를 팔아요. 철강회사에. 넘겨주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업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도 지금 준비하더라고요. 폐배터리 사업은. 그러니까 기존 사업 잘하면서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네. 왜냐하면 기존 사업에서 돈을 버니까 그럼 이걸 또 같이 시너지 효과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너무 LFP 배터리를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LFP 한다고 막 한번 우리나라 업체들이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네. 양극재 이거 다 바뀐다. 그래서 한번 급락했다 다시 오르긴 했는데 LFP 배터리는요 되게 싸긴 한데 분해하기가 좀 어렵대요. 이 공정 자체가 싸게 만들다 보니까 네. 이 중간 과정 하나를 생략을 해요. 그래서 셀, 모듈, 팩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나라가 만드는 NCM 배터리는 중간에 모듈 형태로 묶어서 이렇게 나중에 팩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LF 배터리는 셀 투 팩이에요. 그냥 셀에서 모듈이 없고요. 그냥 바로 팩으로 넘겨버려요. 분해하기 쉽지 않게 어려워요. 어렵게. 네. 그래서 재활용이 힘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NCM 배터리의 경쟁력은 여전히 남아있고 네. 주행거리는 사실은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갑자기 폐배터리 관련해서 네. 이런 산업이 커진다면 더욱더 NCM의 경쟁력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폐배터리 얘기 나누면서 이제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은 지금 공부는 하되 아직은 조금 빠르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성일 하이텍 IPO 기다리시는 그때는 분들 한번 이제 관심을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끌겠죠. 됐죠. 그 상장 타이밍 때 IPO 때는 폐배터리 관련해서 한번 좀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도 잘 보고 공부해두자 이런 얘기 주셨잖아요. 이 전력 반도체면은 SiC, 뭐 실리콘 카바이드 있고 질화갈륨, 질화칼륨 아니고 질화갈륨, GAN 이렇게 있는데 둘 중에 무게를 둔다면 어느 쪽에 두는 게 좋을까요? 이게 꼭 무게를 둔다기보다는 너무 둘 다? 달라요. 다르다. 사용처가 좀 다른 게 SiC 반도체는 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하고요. 전기차에 많이 쓰여요. 외부 환경이 좀 열악한 곳, 그런 곳에서 좀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고압, 고전력이 좀 강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외부 환경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 이 전력 반도체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어디에 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냐면 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네. 냉장고에 다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에 모터 있잖아요. 네. 모터로 냉장고 조절하는데 그 모터 조절하는 게 인버터예요. 그 인버터 안에 전력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터의 속도를 조절해줘요. 네, 그런 건데 근데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뭐 환경이 열악할 게 뭐 있어요. 따뜻한 집안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자동차를 만약에 전기차를 타요.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다 저기 험난한 막 지역에 있잖아요. 네. 막 외부에 막 비도 올 수도 있고 눈보라가 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외부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소재가 SiC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전기차하고 이런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쪽에서 SiC는 많이 쓸 수 있다. 이게 네.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이 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가 SK 실트론 비상장인데 SK가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네. 사실 이걸 사고 싶으면 SK를 사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질화갈륨은 뭐냐면은 이제 그 주로 통신 장비에 많이 들어가요. 고주파에 강해요. 5G가 주파수가 되게 높잖아요. 네네. 이걸 견디려면 질화갈륨 소재를 좀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6G 막 이렇게 될 텐데 네. 그럼 더욱더 사용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급속 충전하잖아요. 네. 그 전기차 빨리 충전할 때 그때도 이 전력 반도체가 필요하대요. 네. 그러니까 이 전력 반도체가 아까 모터를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압을 바꿔줄 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바꿔줄 때 뭐냐면
보통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직류 전류가 생겨요. 네. 근데 우리 집에 220V 꽂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 어디죠? 일본이나 미국 가면은 돼지코. 돼지코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교류를 써요. 교류. 근데 이걸 바꿔줘야 돼요. 전류를 직류에서 교류로. 그때 쓰이는 게 바로 인버터고 네. 그게 전력 반도체 역할이에요. 어. 그럴 때도. 근데 급속 충전할 때도 그 전류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전력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쓰이는 소재가 지라갈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라갈륨은 전기차하고도 이제 충전할 때 좀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SiC 반도체는 전기차 안에 보면 모터가 있잖아요. 모터로 주행하는 거 아시죠? 네. 그 모터를 조절하는 거고 지라갈륨은 충전할 때. 아. 네. 약간 그런 소재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성장하니까 좋게 보시고 지라갈륨 쪽에서는 RFHIC, 네. 그 통신 장비 회사. 이 회사고 그때 작년에 신한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SK랑 RFHIC랑 올해 뭐 제휴사 만든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양사가 협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쪽에서 좀 이 두 기업 관심 있게 보시고 네. 이건 반드시 또 필요한 거잖아요. 네, 사실. 예. 그렇죠. 또 앞으로 수요가 점차 늘 수밖에 없는 전력 반도체도 앞서 말씀드린 폐배터리와 함께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종목으로 추려본다면 SK 그리고 RF, HIC 이렇게 두 종목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